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3050 대한민국 통계를 발표했었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 축하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050 아닌 3040 취업 지표는 하지만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동향은 일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월 전체 취업자 수가 2634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큰 폭으로 는 반면에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뚝 떨어졌습니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일꾼들의 구직난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은퇴하신 뒤에 산에만 가시는 줄 알았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 정부가 창출해낸 일터에 있었고, 아세안으로 진출하지 못한 30, 40대 젊은 가장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국회와 강남 클럽에 가려서 일자리 이슈가 요즘 뜸했습니다. 일자리 실태와 대책, 4부에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부에서 전화 연결을 주셨어요. 네, 지방입니다. 예, 오늘 가수 정준영 씨, 승리, 이 두 사람 조사를 받죠? 네,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네. 정준영 씨는 오전 10시고 불법 영상 유포 혐의고요. 승리 씨는 오후로 지금 알려져 있고 성매매 알선 혐의입니다. 승리 씨는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좀 또 새로운 내용이 좀 알려져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 카톡방을 운영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옆 업소가 우리 업소를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 경찰총장이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장이지 총장은 아닌데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뭐 표현이 어찌됐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당시 경찰청장이 강신명 전 청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강 전 청장은 이 승리 씨하고 일면식도 없다라고 지금 공식 개명을 하고 지금 나선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또 이 카톡방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FT 아일랜드 그 멤버 최종훈 씨인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럽니다.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팀장이 무마해줬다. 그러니까 경찰 쪽 팀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미확인 상태인데요. 민감용 지금 경찰청장은 이런 식으로 유착 의혹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지휘고와 막론하고 단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문이 자꾸 이 경찰 쪽으로 지금 옮겨붙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슈는 3부에서 그 라디오 총원 게시판을 통해서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여론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이게 지금 이번에 마약 범죄로 연결되는 이슈도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이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 변호사, 전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최초로 물뽕이라는 이 사안을 검거해가지고선 처벌했던 그런 경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카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이번에는 수용한 게 아니라 거부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들어가서 합의안 도출에 참여한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밖에 없거든요. 그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플러스라든가 어디고 같은 이제 중소카풀업체들이 있는데 그 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나섰고요. 네네. 이분들 논리가 뭐냐 하면 현행법으로 합법인데 이걸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거래
하는 행위다. 그런데 거기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동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합의안을 보면 출퇴근 2시간 이제 운행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우린 24시간 서비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선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서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지금 이번 합의안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카풀 업계들도 지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합의안 지금 실행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좀 한 가지 소식을 추가로 좀 알려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그 구글 웨이모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 시범 사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웨이모 측이 크라이슬러의 자율주행 차량 6만 대 주문했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건 어떤 의미죠, 그럼?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체제로 이제 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거죠. 네네. 직접 자체가. 예, 예. 예, 그런 이제 사회적인 추세, 또 시대적인 추세가 있는 건데, 글쎄요, 우리 택시 업계는 여전히 조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택시를 운행하는 그러한 추세에서 우리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주요 해외 SNS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해서 그 배경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이제 지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불통이 되는 그런 장애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것도 혹시 해킹 실력이 좋은 북한의 소행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어제 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그 최소 5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북한 그 정찰총국 주도로 해킹을 해가지고 5억 7천만 달러를 빼돌렸다. 뭐 이런 이제 보고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번 건도 북한이 뭐 대미 압박 차원에서 실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상황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가 막상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문을 열자마자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국회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발생시켰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까지 더해지면서 3월 국회가 제대로 지금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결해서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지금 온통 국회의 화제가 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산적한 현안들은 무척 많은데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지금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사상 최악의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집권을 다투는 세력으로서의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저주와 선동적인 비난과 거짓 뉴스 이런 것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뭐 국민들이 속 시원해한다. 그리고 품이 있는 연설이었다. 이런 자아자찬을 늘어놓으면서 정신승리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오히려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발빠르게 처리해 나가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를 오히려 무력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 말이죠. 대표께서 바라다 보시는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에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다고 보는데 좌파 정권, 막장 정권,
강탈 정권, 착취 정권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사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에 골몰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지지세도 확실하게 모으고 또 지난 릴레이 단식 같은 코미디로 지탄받게 된 리더십도 극복을 하자고 극약 처방을 쓴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자위수단이 될지 자해수단이 될지 이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의도적인 판깨기가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도적인 판깨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민생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국회의 이 시급한 현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무력화를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네. 자유한국당의 이런 의도에 국회가 같이 휘말려서 서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정작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실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패스트트랙 말씀하셨으니까요. 대표님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사당이 상당히 접점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와 있고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야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안을 이 안에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공통 분모들도 지금 거의 뭐 막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패스트트랙에 이번 나머지 4당이 협력해 갖고서는 강행을 한다면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형적인 협박 정치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의원직 총사퇴를 하던가 아니면 협상의 장에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할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이 협박 정치에 밀려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차례 이 같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국에는 민주당 2중대, 3중대 정당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협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를 보장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제3, 제4의 정당의 탄생을 부정하고 그것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만과 패권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한애국당의 이중대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말에 대표께서는 단시 투쟁까지 하시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합의 사안인데 이 합의된 것이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 분명히 5당 합의 사항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 이런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식 때문에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렇게 자기들의 약속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정당이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 법률에 정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나머지 정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대표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이나 김관영 원내대표 어저께 국회 연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두 대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고 또 4개의 정당이 하나의 단일화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4개 정당의 대표들이 이것의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의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찾고 있고 거의 뭐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선거제 개혁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늦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안을 분명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원수를 또 줄이는 안이었어요. 비례대표제는 없애자는 안이었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의원수를 줄이자는 안이 아니라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안입니다. 네,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예. 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계약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고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헌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듣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관련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한국당은 거꾸로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 징계안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 현안들이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할 때 국회가 이렇게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리고 국회개혁, 민생개혁, 사법개혁의 기회를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노림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이 다시 맞불을 놓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모양새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 징계하냐 마냐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과 불신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일을 국회가 수행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근데 표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윤리에 제소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좀 맞불 작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표께서 좀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들 징계하겠다고 올려가지고 제대로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상대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패싱 당할 건지 아니면 논의의 자리로 나올 것인지 이런 선택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20대 국회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머지 4당이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 총사퇴한 다음에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차라리 그렇게 해라.
자유한국당 없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다. 네네. 이런 요구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면서 국회 발목 잡는 그런 행위는 이제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4.3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신임 한국당의 대표가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는 대단히 좀 큰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대표님의 정신의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인데 지난 10년 동안 특히 황교안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곳 경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망가졌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네네. 지금 폭발 지경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이곳에 일하는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한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창원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창원을 다시 살리겠다? 창원 시민들이 이미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곳에서 반드시 개혁의 동력과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원래 예전에 위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교섭단체 연설로서 이제 그쪽 정의당의 원내대표도 나가서 연설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리 윤소아 원내대표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네네. 미리 듣는 교섭단체 윤소아 대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30초 정도 정의당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가 퇴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의 불씨를 살려서 20대 국회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한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의당의 한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교섭단체를 다시 복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지금 막장 정치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들의 회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원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은 지금 94.5MHz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한 데 이어서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 홍문정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서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맛제소 전국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상대편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맛제소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이시죠. 홍문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파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당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당에서야 당연히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뭔가 초조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일 그렇게 그야말로 맞다나 할 일들이 많은데 여당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외국 언론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 무슨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외국의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무 예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외국 언론이긴 합니다만 블룸버그 그러나 네. 한국인 기자가 이제 쓴 그 글이고 어제 송영길 의원은 그 나경원 의원 쪽에 비교적 긍정적인 그 기사를 쓴 그런 기자가 쓴 내용을 그대로 의도적으로 좀 인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였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하여간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그 여당이 화내고 또 뭐 윤리에 제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여당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이제 정국이 굉장히 냉랭해졌는데 저희로서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100% 모든 중진위원들이 이건 여당이 좀 너무 예민한 거다. 단지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 우리가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야 합의 없이 이분들이 올려놓으면은 1년 후에 통과되는 패스트 트랙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검경 또 5.18 문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네네. 여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당을 완전히 패싱하고 자기들이 선거제도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정작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 지도자 자꾸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뛰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발언대로 나와서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 할 때 주변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때가 가까워서 청와대로부터 이미 낙점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선진 정치보다는 이 후진 정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이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국당 중진들도 비슷한 생각을 여전히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그럼요. 다 가지고 있고 단지 여당이 이번 기회로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 패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닌가. 한국당하고 이제 안 한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패스트 트랙에 걸어서 시간이 되면 그냥 나머지 2중대, 3중대 이 야당들하고 뭘 처리하겠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뿐이지. 네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모든 의원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또 시민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여당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징계안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3당의 시선도 별로 곱지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양비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 뭐가 너무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지금 여당이 옛날 야당일 때 한 거에 비하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여당이 지나친 거지
야당이 야당 대표가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제 그 박지원 그 의원도 저희 TV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연설 계기로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황교안 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당내 입지를 좀 더 굳힌 게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공당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따끔한 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글쎄요, 모든 의원들이 다 개인의 정치를 하는 건데요. 나경원 의원의 이 발언이 나경원 의원의 무슨 개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의원이 다 개인을 위해서도 정치하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건데 이 개인의 정치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야당을 위해서 무슨 마이너스가 된다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께서 지나치게 뭘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무슨 최고의 존엄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여당께서 좀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국회가 여야가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지나쳤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지나쳤다는 말씀이라는 건 누가 지나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당이 지나쳤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국당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극단주의 세력과는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결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발언이 무슨 이런 극단적인 뭐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극단적인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것이 무슨 저희가 배제해야 될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거고 아마 우리 김 의원께서도 나경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특별히 문제를 단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관해서 5.18 망언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여전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 의원이 역할이 달랐고요. 발언도 달랐고 그래서 저는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의원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냥 5.18 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들이 말씀하신 주 내용이 그거거든요. 왜 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냐. 네네. 유공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됐느냐. 유공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고 또 여야가 함께 올려놓은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느냐 문제에 관해서 따져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거는 여야가 의제 자체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본질이 뭔가를 좀 따져보고 그러나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 2부 끝나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